오늘은 부자가 되는 방법과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투자자라면 꼭 들고 있어야 할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몇 억은 버시는 거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발 좋아요나 구독 하나 정도는 꼭 눌러주세요. 이미 제 영상을 보시고 돈을 버신 분들은 1000분의 1 정도는 후원도 좀 해주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서울 부동산은 하락할 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일부 뉴스로 시장 전체를 판단할 수 없어요. 특히 왜 그렇게 떨어진 가격으로 거래가 됐는지 확인하시지 않고 그냥 이런 뉴스 기사에 현혹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본인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수요가 증가합니다. 빈 택지가 없고 재개발, 재건축만이 답인 거죠. 최근에 경기와 인천이 인구가 증가했지만 결국은 서울의 대기 수요인 것입니다. 서울의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방법은 밀려 들어오는 수요를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취득세 중과, 대출 규제, 양도세 중과, 이게 집 사지마 바로 이 뜻인 거죠. 수요를 차단하는 수요 억제책인 겁니다. 서울의 적정 수요량은 47,000세대, 22년 입주 물량은 18,000세대, 23년 2만 세대, 24년은 고작 10,000세대. 입주 물량만 봤을 때는 서울은 24년도가 가장 고점일 것입니다. 규제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24년도는 서울 아파트 최고점을 찍는 것을 다들 보시게 될 거예요. 그 이후에 더 오를 수도 있으니 최고점이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인생에서 모두 처음 겪는 특별한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번 상승장 역시 인생에서 손꼽히는 상승장인 거예요. 외환위기급 정도 임팩트가 있는 거죠. 이젠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쵸?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들은 모두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함입니다. 서울로 밀려오는 수요를 줄이는 거죠. 그리고 서울로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교통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11년도 전국 가장 큰 오름세 지역은 세종이 아닌 인천입니다. 인천에 서울과 연계된 지역의 새 아파트들은 결국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22년 인천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지금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부자의 정의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 틀립니다. 1억이 있어도 부자인 사람이 있고 30억이 있어도 부자가 아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만 많다고 부자가 아니고 나에게 들어온 부를 나만 취하는 게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찐 부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부자가 아닌 일단 돈을 많이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바로 벤치마킹입니다. 모방이죠. 투자 투기처럼 한 단어이지만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것처럼 벤치마킹, 모방도 비슷합니다. 부자가 하는 좋은 방법, 좋은 걸 가져다 쓰는 거죠. 이 방법은 이미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사업 아이템 출시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하느니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리스크가 적은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투자금을 적게 들여서 하는 제 투자 방법과 비슷하네요. 됐고. 대표적인 무선 청소기 다이슨을 삼성에서는 Z, LG에서는 코드 제로로 베껴버렸죠. 벤치마킹입니다. 빼빼로는 일본 글리코사의 포키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꽃갈콘은 돈가리콘, 새우깡은 갑바 에비센을 벤치마킹했죠. 일본에서 처음 마트에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과자를 따라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초코파이는 미국 문파이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이거 처벌받지 않냐고요? 네,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런 제품을 미투 상품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를 모방해서 출시한 상품으로 정당한 영업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을 벤치마킹 하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비록 실패를 하더라도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벤치마킹 하세요. 그럼 인천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이 오르면 경기도가 오르고 인천이 오릅니다. 수도권의 끝은 인천이라는 말이 있죠. 이건 부동산의 가장 기본인데 우리나라 아파트는 강남이 리딩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하실 분은 댓글로 적어주세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떨어뜨려 파동이 생기면
물결이 파동을 따라서 번져나갑니다. 강남이 오르면 송파가 움직이고, 송파가 움직이면 강동구, 다음은 하남시로 상승이 연계됩니다. 물론 강 건너로 용산이 움직이고 마포, 서대문, 은평으로 상승이 동서남북으로 우리나라 남쪽 끝까지 전해집니다. 얼마나 큰 돌이 떨어졌는지도 파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강남은 신고가를 찍고 있다면 지금은 흔들려도 곧 그 파동이 다른 지역으로 그렇게 인천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인천은 22년 입주 물량이 많아요. 23년은 적정 수요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입주 물량을 봤을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하락합니다. 공급은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이 되죠. 근데 수요는 원래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예시는 송파의 헬리오시티하고 강동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신의 영역이지만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은 역대급으로 오를 것이고 현실적으로 서울의 내집 장만은 넘사벽이죠. 그럼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 인천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세가가 2배가 됐는데 다른 집들도 2배가 됐어. 그렇게 점점 떠밀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떠밀려 가보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아,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2년, 4년마다 이사를 다닐 수는 없어. 역시 내 집이 필요해. 내 집 장만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오르면 매매 수요가 늘어나고 전세가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는 게 바로 이거입니다. 인천도 좀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입주 물량이 많은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보다는 입주 물량이 없는 남동구가 투자처로는 좋습니다. 인천에 빌라 투자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인천은 싹 다 갈아 엎어야 할 만큼 재개발해야 할 지역이 널렸어요. 정말 30년 전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는 곳도 많습니다. 제가 인천 빌라를 계속 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천 빌라를 시작으로 부동산을 시작하죠. 서울에서 제일 가까우면서 수익률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더 많이 해둘 걸 하는 후회가 드는 곳이에요. 부동산 투자자라면 인천은 꼭 자기의 섹터로 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여보세요? 전북 지역이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서 투자자라면 꼭 섹터로 만들어야 한다고? 알았어. 그럼 다음 주에 전주 한옥마을에서 만나?